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슈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점검이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매파적 금리 인하의 발작, 기술주 와르르, 나스닥 급락입니다. 사실 나스닥이 2만을 넘고 나서 랠리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참 얼마 전이었는데 네. 대번에 지금 다시 2만 선 아래로 후퇴를 했고 FOMC 내용도 좀 어쨌든 충격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S&P 500의 그 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장마감, 그러니까 그 하고 나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장마감을 하고 나서 마치 무슨 폭격을 맞은 것처럼 네. S&P 500의 지금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빨간색이 우리는 상승이지만 여기선 그 그린색, 초록색이 상승이고 이제 빨간색이 하락인데 그렇죠. 여기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3% 이상 하락하면 급락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온통 다 급락했습니다. 기술주들. 그래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그러니까 0.25% 금리 인하하는 건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매파적인 인하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날벼락을 맞았는데 아마 오늘 하루 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을 네. 해드리면 미국은 이제 고용시장이 견고하고 기술 실업률이 낮다. 그래서 추가 인하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가 강해지면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분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율 관세를 때리면 네. 그걸 막고 그냥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같이 수입품 관세를 그렇게 고율 관세를 때리면 그 나라에서도 당연히 관세를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파월 의장이 이미 그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멘트를 했었는데요. 연준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의 상징적인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전략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연준 페드에서 이제 금리 발표를 하고 나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낙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특히 기술주나 빅테크, 뭐 M7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종목은 찾기 어려운데 중소형주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무리 뭐 그러니까 기술주가 금리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기술주들 포트 일변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됐던 양자 컴퓨터, 원전, 로봇, AI 이런 쪽이 그대로 속수무책 하락할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 중에서 핵심 주도주들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프리마켓인데 11%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지지선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탈을 해서 깨고 내려가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악영향을 주면서 국장도 오늘 크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준의 발언에서 묻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는 기술주 일변도의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도 최근 시장의 강자로 부각됐던 섹터들, 특히 양자 컴퓨팅, 원전, 로봇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저희가 추이를 살펴볼게요. 우선 저희가 항상 꼭 확인해야 하는 종목, 그리고 다우를 가장 끌어내린 게 또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엔비디아가 하락한 요인이 이제 브로드컴이었죠. 그래서 이 네. 엔비디아를 먼저 한번 보신다면 차트는 이제 여기서 보면 고점인 152달러 찍고 나서 뭐 20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는 투자은행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까고 보니까 131달러, 130달러를 일단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마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AI 프로세서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2030년도까지 시장 점유율, AI 칩의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유지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은행의 전망이고요. 블랙일 GPU 양산에 따라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대형주 중에서 탑픽으로 2025년도에도 엔비디아를 꼽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많이 있고요. 목표 주가가 지금 네. 여기 보면 최고가가 152달러인데 목표 주가를 204달러까지 또 올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 브로드컴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브로드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브로드컴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맞춤형 AI를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단기간에 흐름을 보신다면 지금 여기 달러 170달러 정도에 있다가 순식간에 251달러 찍고 어제는 좀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지금 224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꿈의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걸 추진하겠다. 또 인공지능 쪽의 주문형 반도체 공급 능력이 이제 성장 전망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260달러까지 높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봉과 월봉을 보면 브로드컴이 지금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브로드컴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하락할 거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칩 시장의 영원한 독보적인 1위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브로드컴 때문에 또는 시장 영향 때문에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브로드컴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버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우버를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테슬라를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지금 우버를 잡으셔도 괜찮다. 이런 이유는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 우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량 공유죠. 차량 공유하고 식품 배달 사업 쪽의 성장세를 기대하는데 우버의 핵심은 구글의 웨이모 또 테슬라 등과 자율주행 쪽에 기술 관련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네. 또 아마존 쪽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거를 확대해 나간다. 이런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 반등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도 탑픽 종목으로 우버를 선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96달러를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60달러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 넘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실적이나 이런 전망들을 보고 지금 일봉 차트를 볼 때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들이 실려주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네. 그러면 터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87달러 일봉상의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한번 보신다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87달러 쪽에서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지지선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 고점이 87달러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1화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1화를 본 배급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프로모션을 각 나라별로 만들어서 그 지금 걸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시즌 1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봉도 되기 전에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1월 5일 날 시상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뿐만 아니라 오펜하이머 쪽에서는 전 세계 OTT 최저의 이탈률이고 생중계 플랫폼에 잠재력이 입증됐다. 전 세계 5억 가구 이상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1,065달러로 높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941달러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시장 급락 때문에 지금 8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면 941달러 돌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워낙 고가주기 때문에 뭐 많은 물량을 사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씩 저점에서 모아가서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 이후에도 내년 2월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OTT 효과가 좀 계속될 수 있겠다. OTT 내에서의 차별하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리고 우버와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이제 다음 주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되면 이후에는 골든글로브 시상식 그리고 시즌 3에 대한 긴 일정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는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급등 후에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장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시장들의 변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 빅테크라든지 M7 종목들은 선방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무차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4번 할 거를 2번으로 줄이겠다 내년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신중하게 하겠다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사라진 거니까 사실 충격은 충격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과민 반응을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대응 전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되돌림 반등이 50%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이하의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주 일변도의 포트폴리오에서 좀 방어주 성격이나 또는 그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중소형주 중에. 그런 종목들은 정말 몇 개 종목을 빼고는 다 적자 기업들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국장에서로 말하면 거의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하고 경기 선행지수 등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표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장 얘기를 좀 한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줄매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거 아마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닛산하고 혼다가 합병하면서 세계 3위의 자동차 생산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글로벌 4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 투자 자금이 국장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 정국에 이제 돌입한 국내 증시는 내년도 GDP 전망이 지금 1.8%로 하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국장을 누른다고 한다면 저는 좀 어렵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되 다만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일변도의 포트폴리오나 과거에 중소형주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고 빅테크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네. 종목들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급락에 대한 되돌림이 절반 이상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 포트폴리오는 실적주, 경기 방어주로 어느 정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내 증시는 수급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